여러분 살다 보면 굉장히 무리해 보이는 목표를 결국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될까 싶은데 나중에 보면 결국 그 무리했던 목표를 달성해내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무리였는데 결국에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과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는 현재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미래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를 당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걸로 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목표라는 건 내가 지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살짝만 노력하면, 한 발만 더 가면 달성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목표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는 계획이죠. 목표와 꿈, 이런 단어들은 본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와. 그렇지만 결국에는 해낼 거야. 이런 믿음을 품고 세우는 믿음의 영역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영역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맞아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나서는 판단은 현재 기준으로 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금전적인 목표를 한번 볼게요. 10억을 벌겠다 라는 목표를 세웠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당연히 지금은 10억이 없으니까 못 벌 것 같으니까 목표잖아. 그런데 막상 그 10억을 벌기 위한 실천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잠깐만, 근데 나 지금 월 300 버는데? 그러면 10억을 벌려면 얼마나 걸리지? 이렇게 현재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까? 그럼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100년 걸려. 100년 걸리고 막 몇백 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내가 살아서는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계산인지, 현재 기준으로 미래 목표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계산인지 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북토크 채널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구독자가 진짜 안 늘었어요. 와, 진짜 정말 많이 늘었다, 대박,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하루에 10명. 그때 10명 처음 늘었을 때 와이프랑 야, 오늘 2자릿수가 늘었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10명, 하루에 10명씩 늘어난다 치면은 365일, 1년 늘어나면은 3,65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스로 지금 제 구독자인 38만 명을 모으려면은 100년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얼마나 걸렸죠? 4년 만에 38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럴 줄 몰랐죠. 처음에는 하루에 5명, 1명, 10명, 어쩔 때는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거 1000명 언제 모아? 10만 명은 언제 돼?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를 포기했었어요. 2021년 10월에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채널을 접었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한 3개월 지나서 2022년 1월 정도, 그때 제가 올렸던 영상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찾아가 배웠다는 3배 빨리 읽고 3배 부자 되는 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올리자마자도 아니고 한참 지나서 갑자기 떡상했습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져야겠다라고 복귀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요, 조회수가 막 터질 때는 구독자가 5일 만에 6,000명이 늘어. 하루에 1,200명씩 늘어나요. 그렇다면 제가 초기에 10명씩 1년 올라봤자 3,650명 늘어난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계산입니까? 실제로는 하루 10명이 아니라 1200명까지, 120배까지도 빠른 속도로 성장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현재 기준으로 미래를 계산했던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상상을 한 거죠. 세이노의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현재 기준으로 미래를 계산하지 마라. 왜? 우리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지금은 항상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디폴트입니다. 현재가 100% 만족스럽고 나 이대로 죽어도 좋아 하는 사람은요, 발전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 뭔가 부족해, 허접해, 아직 멀었다 라고 느끼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허접한 현재, 그 부족한 현재를 잣대로 미래를 재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건 내 가능성을 갉아먹는 일이죠. 현재는 현재일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는 원래 답이 없어 보여야 돼요. 와, 저게 될까?
그 정도 생각이 들어야지 제대로 된 목표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목표를 생각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머리가 질끈거리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목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하면 되겠다? 그건 목표가 아니라 계획이에요. 목표라는 건 원래 비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내 현재가 어떻든 미래는 빛날 거야 라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 초라한 현실을 기준으로 미래를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불만족스러워도요, 나는 결국 잘 될 것이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극적으로 개선된 놀라운 결과,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실 겁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요. 약 10개월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레터에서 발행이 됐던 컨텐츠입니다. 제 뉴스레터는 제 컨텐츠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뉴스레터 구독자만을 위한 별도 컨텐츠까지 비공개 컨텐츠도 받아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비밀은요. 이성보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현재는 현재일 뿐이야. 나중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나와. 이걸 머리로 이해는 했더라도요. 그걸 정말로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왜? 이성이 살아있으니까.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이성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그 목표는 말이 안 돼.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시작했어. 근데 영상 하나 올렸더니 조회수가 10이 나왔네. 그런데 영상 하나 올려놓고 조회수 10 나온 사람이 나 나중에 10만 100만 조회수 구독자 뽑을 거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네가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콘텐츠가 아직 구려요. 이성적으로 보면은 그 훌륭한 크리에이터들과 지금 얘의 콘텐츠는 비교가 안 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야. 근데 그 말이 이성적으로 맞다고 해서요. 내가 그 말에 무조건 동의하고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삼성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삼성이 반도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반도체는 일본이 전 세계 걸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은 기술도 자본도 없었어. 이성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이건 미친 짓이다. 라고 했고요. 삼성 임직원들도 고 이건희 회장님한테 이거 안 됩니다. 접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어땠습니까? 미래는 반도체 시대가 될 거다라는 걸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삼성이 될 수 있다고 그냥 믿은 겁니다. 그거 하나로 깡다고 믿음 하나로 밀어붙였고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를 그 삼성의 반도체가 거짓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자동차 산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기술이 없어서 뭐만 했냐면요. 외국 차를 들여와서 조립만 우리나라에서 팔았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해외는 당시에도 아스팔트 포장이 잘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흙도로가 많아. 비포장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든 기술로 차를 그대로 적용했더니 외국에서 받아온 기술 그대로 적용해서 차를 만들었더니 차가 퍼져.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게 직접 만들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죠? 해외에서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입해서 조립만 한 거기 때문에 기술이 우리에게 없어. 만들어야 돼. 그럼 당연히 조립만 해봤던 직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그때 고 정주영 회장님이 했던 그 유명한 어록이 나옵니다. 해봤어? 결국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톱을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올라온 성과를 낸 이 한반도에서 그 정도 성과를 낸 건 인정해야 돼요. 뭡니까?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돼.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믿음이 현실과 이성을 이겨버린 사례죠. 제가 대기업 예시를 들었지만은 사실 제가 살면서 본 자수성가형 부자들도 대부분 똑같더라고요. 이성적으로는 야, 이거 돼?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주변에서 들어. 그런데 아니야. 내가 할게. 할 수 있어. 믿고 해보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성보다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게 현실 도피를 의미하진 않아요. 그냥 믿어. 기도 메타야. 기도만 하고 꿈만 꾸고 정작 행동은 하지 않아. 그럼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정말로 강하면은 현실에서도 움직여야 돼요. 현실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현실 속에서 당장 해야 될 일은 하면서 믿는 거예요. 결국 놀라운 일,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성이 아니라
믿음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나도 주변 사람들도 야 그거 말이 안 돼.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믿고 부딪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족한 현실, 인생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결국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기준을 나보다는 남에게 둔다는 겁니다. 이게 뭐 남을 위해 희생하라, 자기를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판단 기준을 다른 사람을 기준 삼아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SNS 코칭을 할 때 참가자들한테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떤 주제가 하고 싶대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 하고 싶대.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이미 잘 된 사람이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없다라고 답이 나오면요. 하시는 건 자유인데 그거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요. 잘 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일 확률이 높거든요. 뭔가 우리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이건 진짜 불가능해요. 세상에 가끔 진짜 없던 걸 만들어서 시장을 개척하는 천재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일 확률은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정말로 좀 부족한 현실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내는 사람들은요. 이미 형성된 시장, 남들이 좋아하는 시장을 선택해서 잘 돼요. 요새 새롭게 막 부자가 된 사람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진짜 세상에 없던 가끔 챗GPT를 만들어낸 이런 오픈 AI 같은 기업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이 아니면요. 대부분 부자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육, 요식업, 다이어트, 미용 전부 다 뭡니까? 뻔할 뻔짜야. 레드오션 오브 레드오션이야. 달고 달았어. 근데 이 시장들에서 부자들이 나옵니다. 왜? 그 시장들이 오래 살아 있었단 말은 그만큼 인간의 본능에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요가 검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이미 남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 시장에서 여기서 누가 1등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또 이 시장에서 소비하는 고객들은 누구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설득할 수 있을까? 이 시장에서 1등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즉,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애당초 판단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미 열광하고 있는 일이 뭐야? 그런 걸 따라갑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 피봇을 잘해요. 시장 반응을 보고 이거 아니야? 그럼 빠르게 이거 된다 싶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기준을 처음부터 나에게 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일은 나중에 안 좋아져요. 재미가 없어. 아니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좀 현실이 달라. 근데 아이러니하게 기준을 남에게 두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다 보면요. 성과가 나. 그러면 그 일이 좋아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을 남에게 둬야 돼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에 맞추고 그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자신의 감각으로 길을 개척한 진짜 0.0000001%의 천재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천재의 대명사, 창의력의 대명사인 피카소도요. 처음에는 추상화가 아니라 사실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즉 무슨 말이죠? 우리가 뭔가 독창적인 걸 만들어내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내 독창성, 내 생각은 그 다음에 얻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 무리해 보이지만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책을 읽고 발견한, 그리고 제가 여러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의 마인드셋, 현재는 현재일 뿐이다. 허접한 현실,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을 기준으로 미래 목표를 세우지 않아. 원래 목표는 뭡니까? 믿음의 영역이에요. 조금만 실천해서 바로 얻을 수 있다. 한 발짝만 나가면 된다. 그건 계획입니다. 목표는 원래 믿음의 영역이고 그렇기에 부족한 현실, 허접한 현실을 기초로 목표에 될 것 같은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성보다 믿음이 강하다. 현실적으로는 안 돼 보여도 될 거라고 믿고 행동한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무엇이다? 그냥 믿기만 하고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행동을 동반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결국 인생을 바꾸더라. 세 번째, 기준을 남에게 두는 사람들이 잘 된다. 나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나 혼자만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이미 잘 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지? 기준을 남에게 두고 만약에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 남들이 좋아하는 것과 안 맞다. 그러면 피봇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잘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내용은요, 제가 어떤 책의 내용을 소개한다기보다도 제가 실제로 겪어왔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탄생했습니다. 저 역시도 큰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서 종종 현재 기준으로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믿음은 다 저버리고 이성적으로만 계산기만 두들겨 보면서 따져보기도 하고,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쪼레로만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이 영상이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좀 내려놓고 나를 조금 더 믿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결론적으로 더 잘 되는 길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영상과 같은 유익한 컨텐츠를 뉴스레터로 가장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신청해주시면 아마 왜 이걸 내가 진작 안 받았나 후회하실 정도로 좋은 컨텐츠가 나갈 거라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